이 자유한국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패스트 트랙은 좀 자세히 뒤에도 질문이 있을 텐데 일단 가장 지금 국회 협상 관련돼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경제청문회 관련해서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청문회를 열면 정확히 뭘 따지시겠다는 건지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거를 묻겠다, 따지겠다 한 3개 정도만 제목 위주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경제청문회라는 것이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당이 사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줄 테니 추경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결국 마치 지금의 경제 실정이 추경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추경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에 대한 진단,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 경제청문회라는 것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경제실정청문회라고 이름을 네이밍했지만 제가 어떤 이름도 좋다, 어떤 형식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저는 뭐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기업 정책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대안에 대한 토론 없이 이 추경이라는 내용을 보면 또다시 선심성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추경을 정말 퍼부은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보자. 이것이 저희의 경제청문회 주장의 요지입니다. 지금 경제청문회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요구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 또 얘기한 조건이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하시는 건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당이 여기까지는 지켜줘야 경제청문회를 할 수 있다. 어떤 협상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정도 나와라.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 정도 나와서 그게 청문회든 토론회든 진행이 돼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협상의 구체적인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실장 정도 나오셔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틀과 큰 방향은 경제부총리가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어떠한 형식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2명 나오면 국회 정상화 관련된 토론 좀 협의 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국회 정상화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하나는 결국 패스트 트랙 과정에 관한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 처리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 경제 청문회든 뭐 경제 토론회가 되었든 경제에 대한 진단, 종합적인 진단,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이라면